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수년 동안의 소송 끝에 결국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대응 방안을 찾겠다며 시민 설명회를 연 데 이어서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4년여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 7월 결국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나주시와 난방공사의 소송만 10건, 6건을 패소했고 1건은 각하, 남은 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입니다. 나주시가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작은 시민 설명회.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나서서 소송 결과와 SRF를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설명회 내내 반발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광주 것을 사오는 거예요. 광주 쓰레기로. 아니 우리 쓰레기로 저쪽 온라인인데 왜 광주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쓰레기 소각을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주시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2개 협의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특히 광주시와는 광주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받을 때 내는 협력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각장 조기 건설과 광주시 SRF 반입 협력금 논의를 위해 광주시와 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고 반입 협력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 나주시는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SRF를 둘러싼 해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전 지역이 1년 9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해 광주시 동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 광산구 등 광주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국가정원 인근 4차선 도로에 잔디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차량 통제에 대해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억 원을 들여서 일회성 잔디길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입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정원 조성공사가 한창인 순천 동천 저류지입니다. 내년 4월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핵심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1km가량 떨어진 기존 순천만 국가정원과 조성 중인 저류지 공원을 잔디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4차선 도로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잔디를 얹는 방식입니다. 국가정원과 하나의 연결을 시키려는 그런 목표하에 동천과 저류지를 하나로 정원을 하고 국가정원과 연결해서 박람회장을 크게 확대를 하고 하지만 바로 앞 도로를 놔두고 마을 뒷길을 이용해야 하는 도로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전면 통제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들 전부 고령이라서 지금 남성용 도로를 거쳐야 되는데 가는 길은 차가 세게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도 넉넉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무자가 위험합니다. 도로 위에 잔디를 깔았다가 1년 뒤에 잔디길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억여 원. 박람회를 위한 1년짜리 잔디길이라는 점에서 예산 투입의 적정성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린웨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만나서 정원 박람회 개막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순천시가 주민 설득을 통해 도심 속 1km 잔디길을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양시 금호동부두에 정박 중이던 149톤급 예인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화상을 입은 선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가운데 50대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관실에서 맨홀 손잡이 용접 작업 중 북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양 국가산단 내에 잇단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제조업체에서 지붕 차광막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14일에도 폐기물 고형화 업체에서 설비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80여 명의 참여 작가와 작품을 공개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작품을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우주비행사 복장의 흑인 소년이 소라 껍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추억처럼 흘러나옵니다. You're sitting there, You're sitting there all by yourself. all by yourself. 홀로 길을 나선 소년은 헬멧한 희박한 공기에 의지해 강을 건넙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 격리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전시장 바닥에 그려진 손, 미국 수어를 표현한 건데 농인인 작가가 자기 경험을 녹여낸 이 작품은 관객들을 새로운 소통 방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과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과 독일, 일본과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의 작가 80명이 참여합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작가들을 특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한국 작가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작가들을 집중 조명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참여 작가는 80명 정도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전용 웹사이트를 열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다음 달에는 영국 현대미술지와 함께 대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과 교류의 폭도 넓힙니다.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 전시회 광주 비엔날레만의 차별화된 그런 담론을 저희가 발산해 나가겠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내년 4월부터 열립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 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 오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인근 주민들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광주에는 현재 반려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교생 A군을 성폭력특별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교탁에 휴대전화를 숨겨서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1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학교는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의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 목포시가 힘을 보탭니다. 목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시 산하 직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신안 유치 지지 서명 캠페인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로 진행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은 신안이 전북 고창, 충남 서천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다음 달 말 대상 지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진구는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을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갑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전담반은 의대 유치 기획과 전략 마련,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유치 전담반이 전남 동서복관관의 의대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도내 유치라는 큰 틀에서 유치 활동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파란 하늘과 함께 선선한 초가을의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도 광주가 26도, 곡성 25도 등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곡성의 아침 최저 기온이 9.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크게 내려갔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보성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5도, 강진과 해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는 가운데 10도 안팎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